오늘의 일발장전 시작합니다. 일발장전의 보석 같은 전문가입니다. 최고의 주식 전문가 두 분 소개하겠습니다. 김영민, 김준호, MBN 골드 매니저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자, 조금 전에 이제 네카오, 네이버 카카오 이야기를 했는데 아마 우리 두 분의 전문가들도 잘 아실 겁니다. 거기 국장 특유의 바닥 신호가 있어요. 정말 우리의 마음을 갉아먹고 이제 분노도 어이가 없을 때 실은 바닥이 나오는데 지금 네이버의 모습들, 카카오의 모습들이 저는 꼭 그럴 것 같거든요. 네. 진짜 대놓고 막 증권사들이 목표 주가 하향 조정하고 창업주들이 막 오랜만에 숨어 있다가 나오고 영민 매니저 지금 네이버와 카카오 이 정도면 바닥이다 아니다. 어떻게 보고 있어요? 기술적으로는 정말 바닥이죠. 네. 지금 자막에 네이버 카카오 이렇게 녹색, 노란색 이렇게 색깔까지 넣어가지고 우리 CCTV에 넣어주신 것 같은데 저는 뭐 기술적으로는 확실히 이제 바닥이라고 보고 다만 이제 좀 아이러니한 건 이런 거죠. 우리가 지금 AI 광풍이 불고 있잖아요. 주식시장에. 그리고 이제 엔비디아가 정말 막대한 돈을 벌고 있고 서버 투자, 데이터 센터 투자 정말 뭐 어마어마하게 이제 빅테크 기업들이 투자를 많이 한다라고 하는데 실제로 우리 실생활에서 이런 AI가 접목된 서비스가 과연 얼마나 이제 보급되어 있는가.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이 AI 산업 자체가 지금은 그야말로 인프라를 이제 구축하는 단계다라고 보여지고요. 실질적인 이제 AI 서비스에 대한 부분들은 아직 시작도 안 했다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결국 네이버와 카카오의 승부수는 이 AI가 접목된 실질적인 이제 서비스,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또 메신저와 AI를 또 접목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포탈 검색 그리고 이제 네이버와 하이퍼 클로버 X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가시적으로 성과를 이제 만들어내야만 주가가 이제 올라갈 수 있다라는 거죠. 실제로 네이버 카카오는 뭐 AI를 직접 만드는 걸로 경쟁력을 이제 부과한다라기보다는 그 서비스로. AI를 가지고 실제 소비자들이 이제 구매할 수 있는 서비스를 얼마나 좀 혁신적으로 이제 만들어내는가 거기에 이제 좀 달려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아직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많이 이제 미진한 부분이 있다 보니까 성장성은 정체되고 거기다가 지금 오늘 브리핑 해주셨던 것처럼 막 검찰에 이제 불려 다녀야 되고 이런 노이즈가 이제 계속 부각이 좀 되다 보니까 투자 심리가 아무래도 이제 크게 좀 위축될 수밖에 없다라고 보여지거든요. 이제 좀 마음 아픈 게 이런 거죠. 국내 이제 네이버 카카오에 물려가지고 지금 수익의 기회를 놓치고 계신 분들도 굉장히 많을 거고 미국에 소위 말해서 이제 네이버 카카오하고 견줄 수 있는 매그니피센트 세븐이라고 하는 기업들 이제 테슬라까지 하나 그래도 남아 있었는데 이제 테슬라까지 초급등 10거래일 연속으로 이제 급등을 하면서 메타도 너무 좋고요. 네, 메타, 뭐 아마존, 엔비디아, 뭐 알파벳, 그다음에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이런 모든 기업들이 다 신고가 랠리가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이런 빅테크 혹은 이제 인터넷 기업이라고 할 수 있는 이 네이버 카카오가 주가가 너무 이제 부진하기 때문에 어찌 보면 이게 우리 국내 증시가 미국 증시하고 이제 디커플링 되고 있는 가장 좀 결정적인 이유일 수도 있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리고 뭐 결론적으로 네이버 카카오 기술적으로는 이제 바닥이긴 합니다만 아직까지 이제 풀어야 될 숙제들이 좀 많이 남아 있다. 이렇게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준호 매니저도 같은 질문입니다. 하다 보니까 이런 막 최악일 때 있잖아요. 맞습니다. 갑자기 창업주가 막 검찰 소환되고 5년간 어디 있는지 모르던 이해진 창업자가 네이버 등장하고 맞습니다. 우리 국내 증권사들이 그렇게 호락호락하게 목표 주가 못 내리거든요. 매도 리포트 하나도 못 내잖아요. 막 대놓고 때리고 이때 갑자기 주가는 오르는 경우가 있어서 맞습니다. 가격적으로는 사실 코로나 이전으로 이미 와 있는 상태라서 기술적으로는 사실 너무나 저렴한 위치는 맞다라고 좀 보는데 사실 뉴욕 증시에서도 사실 AI의 어떤 그 수혜에 좀 소외되는 섹터들은 철저하게 지금 시장에서 소외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매그니피센트 중심으로 이제 상승 흐름이 나와주다 보니까 뉴욕 증시도 연일 신고가 랠리가 나와주고 있는데 사실 특정 섹터 또 그리고 AI의 어떤 이제 수혜를 받는 섹터 안에서만 좀 움직이고 있어서 사실 이제 생성형 AI만 본다고 하더라도 사실 챗 GPT가 이제 1등이고요. 뭐 그 다음 순번이 아마 제미나이 정도가 될 건데 1등과 2등의 점유율 격차도 굉장히 크다라고 해요. 그래서 국내 기업들 중에서는 아직까지 이 생성형 AI 부분에서 전 세계 50위 안에 들어가는 기업도 지금 없는 상태다 보니까 지금 최근에 1등 기업의 어떤 이제 쏠림이 굉장히 큰 상태다. 그러니까 지금 뭐 카카오도 지금 코 GPT 또 그리고 또 이제 네이버 같은 경우도 하이퍼클로버 X가 이제 아무리 더 개발을 더 확대한다고 하더라도 사실 지금 이제 이 격차를 줄이기에는 너무나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지금 이제 뭐 테크 기업들 특히 빅테크 기업들은 AI에서 약간 좀 이제 소외되는 기업들은 철저하게 시장에서 소외를 받을 수밖에 없다고 보고 있어요. 다만
코로나 때 사실 카카오와 네이버가 또 가장 큰 또 수혜 섹터로 이제 국민 주식이었잖아요. 네. 근데 사실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점점 높아지고 있는 시점이기도 하고 또 이제 뭐 유통 쪽에서도 생각보다 지금 이제 알리와 테무의 어떤 역풍으로 인해서 국내 이커머스 시장도 굉장히 좀 흔들릴 것이다라는 전망이 많았었는데 생각보다 네이버 실적 쇼핑 좋아요? 맞습니다. 네. 네이버 쇼핑에도 실적도 네. 굉장히 잘 살아나고 네. 있고 오히려 애플처럼 그냥 챗 GPT를 접목한 카카오, 네. 또 챗 GPT를 접목한 네이버 이렇게 새로운 상품을 출시하면은 오히려 그 성장세가 더 빠르지 않을까라는 네. 생각도 들어요. 자체적인 개발보다는. 네. 그래서 이미 지금 너무 격차가 멀어진 상태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지금 최근에 오히려 이커머스 쪽에서도 매출이 좀 살아나고 있는 부분이고 또 이제 광고도 좋고. 맞습니다. 네. 네이버 라인 같은 경우도 일본 쪽에서도 매출도 굉장히 좋기 때문에 가격적으로 매력 있고 금리 인하에 대한 어떤 시그널들이 좀 나아지고 있는 시점이라서 오히려 좀 장기적으로는 충분히 매력적이다. 다만 이제 결정적인 주가를 올릴 수 있는 모멘텀 한 방이 좀 없다라는 게 조금 아쉬워요. 그래서 네. 지금은 어차피 빅테크의 상승은 딱 하나 AI가 결정적으로 상승을 견인하기 때문에 그 부분만 어쩌면 애플처럼 애플이 딱 적정적인 어떤 이제 살인 것 같은데 애플처럼 챗 GPT를 잘 접목시켜서 카카오와 네이버에 접목시키면 이 성장세가 더 가파르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짧은 질문 던지겠습니다. 오늘 돈이 생겼어요. 네. 네이버 카카오 산다 안 산다 산다 안 산다 용미 매니저 안 산다. 안 산다. 네. 준호 매니저 산다 안 산다 저도 안 산다로 하겠습니다. 안 삽니까? 두 분 다 안 사요? 이제 다 바닥인데도 네. 근데 저는 이제 한마디 좀 덧붙여 드리고 싶은 게 안 산다는 이유가 네이버 카카오가 매우 안 좋아서 안 산다라기보다는 선택적 대안이 너무 많아요. 지금 삼성전자, 하이닉스도 잘 나가고 있죠. 아. 거기다가 지금 코스피 업종 대표주들을 한번 보세요. 지금 너무 좋은 종목들이 많단 말이에요. 네. 오늘 또 지금 방산주들은 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하나 시스템 뭐 전부 1조 원 이상 막 수주했다는 이런 보도들 나오고 있으니까 원전도 단타대로 그렇죠. 열렸죠. 원전, 네. 뭐 전력 인프라, 방산 이게 대안이 될 수 있을 만한 업종이 너무 많다 보니까 네. 우리가 사실 뭐 자금이 막 한도 끝도 없이 화수분처럼 매일 자금이 생기는 게 아니잖아요. 네. 그 제한된 자금을 가지고 우리는 어쨌든 선택을 강요받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그런 상황임을 감안했을 때는 네이버 산다. 카카오는 지금은 좀 아직까지는 좀 시기상조가 아닌가. 네. 준호 매니저 네. 산다. 네이버를 사겠다는 분한테는 저 네. 가격을 한번 알려주세요. 네이버요? 사겠다는 분이 네. 있다면 네이버. 뭐 지금 뭐 가격적인 부분은 너무나 매력적이라서 이 가격도 괜찮아요. 네, 가격은 네. 매력적이다. 네. 어차피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네이버나 네. 카카오가 턴업. 어쩌면 이런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네. 차라리 애플도 그동안 네. 한동안 이제 AI 어떤 열풍에 좀 소외가 소외됐다가, 되면서 한동안 네. 횡보 흐름이 나왔었잖아요. 네. 근데 이제 AI가 뭐 챗 GPT를 접목시켜서 애플도 이제 AI 수혜주다라고 부각이 됐을 때부터 이제 본격적인 상승이 네. 나와줬고 또 이제 테슬라 같은 경우도 이번 인도량 발표 이후에 사실상 뭐 자율주행이나 또 이제 XAI라는 사업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테슬라도 사실 AI 수혜주다라는 얘기가 나와주면서 가파른 상승 흐름 나눴잖아요.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네이버와 카카오의 어떤 이제 매수 시점도 카카오도 진정한 AI 수혜주다라는 AI. 얘기가 나왔을 때 네. 또 그때 한번 매수 타이밍이 되지 않을까 보고 있고 미리 뭐 트렌드를 선점한다는 점에서는 지금 가격적으로는 매력적인데 매력적이다. 그래서 네이버 지금 뭐 매수 관점으로 보셨으면 좋겠고 또 이거는 뭐 장기적으로 본다고 너무 많이 빠져가지고요. 사실 네. 이제 고점 대비해서 지금 이제 48만 원짜리가 지금 17만 원까지 17만 원, 떨어진 15만 원대로 예, 갔었잖아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현재 이 부근은 충분히 좀 모아갈 수 있는 네. 타이밍이 아닌가 좀 보고 있습니다. 네. 네이버 두 분 전문가는 안 사지만 가격은 괜찮다로 네, 일단 정리를 가격은 괜찮아요.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네이버는 좀 살래요. 그게 카카오는 몰라도 왜냐면 이혜진 창업자가 지금 거의 5년간 어디에 있다가 네. 지금 등장을 했거든요. 좀 약간 이건 좀 의미 있는 것 같은데 자 네이버 카카오 이렇게 정리를 하도록 하겠고요. 개장 때도 저희가 한번 주가 흐름 나오면 분석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영민 매니저 일발 종목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네. 일발 종목은 뭘로 준비하셨습니까? 네이버 카카오만큼이나 좀 많이 좀 소외되어 있는 섹터고요. 아마 예.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상반기 때 지금 AI 랠리 때 아주 달콤한 이제 또 과일을 한번 드셨다가 먹었죠. 지금은 아주 쓴맛을 좀 보고 있는 섹터. 이게 이제 디자인 하우스 관련된 이제 기업인데요. 예. 어제 제가 이제 가온 칩스 흐름을 보니까 삼성전자가 어제 이제 삼성 파운드리 포럼에서 가온 칩스랑 같이 2나노 GAA 공정이 이제 2나노 적용된 거 일본 기업으로부터 이제 수주했던 거 그걸 이제 대대적으로 홍보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주가가 안 올라가더라고요. 이게 사실 분위기를 탔을 때 지금 이 정도의 이제 파급 효과면 실제로 그 포럼장에서 가온 칩스하고 삼성전자 직접 협력을 했다는 것까지 이제 예. 밝히면서 이게 우리 공동의 성과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도 이제 안 움직이더라고요. 예. 이제 그만큼 이 디자인 하우스 관련된 기업들 쪽에 대한 이제 투자 심리가 많이 좀 침체되어 있다는 거고
그럴수록 오늘 뭐 네이버 카카오 이제 말씀했던 것은 그럴수록 오히려 기술적인 측면에서는 우리가 이제 많이 빠져있던 이쪽 종목을 좀 봐야 하는 게 아닌가. 그래서 이슈가 이제 부각될 수 있을 만한 이제 가능성이 좀 높은 디자인 하우스 관련된 기업들 중에서 오늘은 에이직랜드라는 기업을 제가 5월 말에 이제 네. 소개를 해드렸는데 네. 아직도 제자리거든요. 다시 한번 좀 언급을 좀 드리고 특히 이제 최근에 좀 나왔던 이슈들 중심으로 네. 또 왜 에이직랜드를 한번 관심 있게 봐야 되는지를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국내 유일한 일단 공식 TSMC의 이제 디자인 하우스 네, 기업이에요. 그렇습니다. 네. TSMC가 오늘은 약간 이제 조정을 좀 받았습니다만 어저께 장중에 시총 1조 달러를 넘어가면서 이것도 또 크게 또 이슈가 좀 됐었는데 어찌 보면 상반기 내내 우리 국내 증시가 대만의 이제 가권 지수보다도 좀 뒤처졌던 이유는 결국은 삼성전자와 TSMC 이제 주가 흐름의 차이 때문이었다. 네. 근데 다행스럽게도 6월 달 들어서면서부터 이제 삼성전자도 아주 기운차게 이제 주가가 이제 좋고요. 상승이 좀 시작되면서 어찌 보면 이제 TSMC 흐름을 따라가고 있다. 이렇게 이제 봐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강한 흐름이 좀 나타났는데 뭐 TSMC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세계 최대 파운드리 기업이면서도 압도적인 또 점유율을 이제 또 갖고 있는 이제 파운드리 기업으로서 네. 특히 지금 엔비디아를 중심으로 한 AI 공급망에 있어서도 절대 없어서는 안 될 네. 대만의 지진이 나면 전 세계가 이제 벌벌 떠는 게 네. 바로 TSMC 때문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TSMC 공장이 만약에 셧다운 되면은 반도체 산업에 있어서는 정말 재앙 같은 일이 이제 벌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정도로 전체 반도체 밸류 체인에 있어서도 중요한 기업이 이제 TSMC인데 그 TSMC의 국내에서 유일한 이제 디자인 하우스 기업이 바로 오늘 소개해드린 에이징랜드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고요. AI 가속기 쪽이라든지 차량용 반도체, 메모리 컨트롤러 이런 쪽에 있어서 이제 디자인 하우스 매출들이 이제 나오고 있고 네. 턴키 솔루션이 이제 가능하다는 게 가장 이제 큰 장점이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세계 최대 반도체 IP 기업이라고 하면 우리가 영국의 이제 ARM이라는 기업을 네. 여러분들이 다들 아실 텐데 이 ARM에 이제 ADP로 지정이 될 정도로 또 전 세계 이제 주요 팹리스 기업들의 가장 강력한 이제 파트너십을 또 보유하고 있는 기업이기도 하거든요.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이제 장점을 좀 가지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상장되고 나서 이제 작년 연말에 상장 이후부터 계속해서 이제 주가가 상승을 하면서 올해 3월 달에는 무려 이제 8만 원까지 주가가 급등을 했었다가 최근에 4만 원까지 조정을 받았으니까 네. 주가가 고점 대비 지금 야. 반토막 난 상태. 예. 정말 좀 극도로 부진한 흐름이 나타나고 있고 가온 칩스도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나노 수주했다는 얘기가 나오면서 3월, 4월 달에 이제 급등을 했었다가 13만 원까지 올라갔던 게 지금 7만 원 밑으로도 이제 빠지고 있기 때문에 네. 이것도 이제 반토막 났거든요. 거의 대부분의 이제 디자인 하우스 기업들이 이런 형국이기 때문에 사실 한두 종목이 좀 분위기를 좀 살리면서 주가 반등을 이제 시작해 준다라고 하면 네. 디자인 하우스 기업들도 하반기 때 분명히 이제 또 주목해 봐야 될 만한 시세가 분출될 수 있는 타이밍이 이제 도래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좀 들고 최근에 또 에이징랜드는 또 쾌거가 하나 있었던 게요. 예. 전 세계 이제 팹리스 기업들의 70%가 다 미국 기업이라고 보시면 네. 돼요. 시장 점유율도 70%를 넘게 차지하고 있는 게 미국 이제 팹리스 시장이라고 보면 되는데 최근에 미국 파이튠즈라고 하는 기업하고 무선 통신용 고주파 집적 회로 RFIC라고 우리가 많이 알려져 있죠. 네. 이 RFIC 칩을 수주했다는 이제 소식이 좀 나왔거든요. 처음으로 이제 미국 팹리스 기업들 쪽으로부터 반도체 칩을 이제 수주했다, 설계를 이제 추수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아무래도 이 미국 시장 진출이 최근에는 뭐 모든 소비재들 수출주들한테 가장 좀 뜨거운 이슈잖아요. 자동차도 그렇고 화장품도 그렇고 어제 또 강했던 전력 인프라 관련된 종목들도 결국 미국 시장 개척하는 게 굉장히 좀 중요한데 팹리스 기업의 이제 본고장이라고 할 수 있는 미국 시장을 이제 개척하기 시작했다라는 게 에이징랜드 입장에서는 상당한 쾌거다 이렇게 네. 이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가장 중요한 건 이제 지금부터인데요. 제가 사진을 하나 준비를 해왔어요. 네. 어제 이제 대대적으로 좀 보도가 나왔는데 매일경제에서 단독으로 이제 보도를 한 내용인데 SK 하이닉스가 이제 HBM4 2026년에 이제 네. 본격적으로 양산이 될 걸로 이제 예정이 되어 있는데 HBM4를 개발을 할 때 지금은 HBM을 생산을 할 때 자체적으로 HBM을 제조를 해서 그걸 이제 TSMC 쪽으로 이제 공급을 해주면은 네. 엔비디아 쪽으로 공급을 하는 건데 TSMC 쪽으로 넘겨주면 TSMC가 엔비디아의 이 AI 가속기를 네. 이제 패키징을 해서 이제 만들어내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는 HBM 제조 자체에서부터 TSMC하고 이제 협력을 하겠다라고 하이닉스가 이제 밝히고 있는 거예요. 그 이유는 예. 이제 HBM은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지금 HBM3E 같은 경우에는 8단이 주력이잖아요. 네.
8단까지 쌓아 올리고 이제 그다음 12단. 12단. 삼성전자는 지금 바로 8단 띄워놓고 12단 네. 지금 콜 테스트를 지금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SK 하이닉스는 이제 3분기부터 12단 이제 공급을 할 거예요. 근데 이게 단을 계속 쌓아 올리는 것도 한도 끝도 없이 쌓아 올릴 수가 없기 때문에 왜냐하면 반도체 칩을 쌓아 올린다라고 해서 칩 자체가 이제 높이가 높아지거나 두꺼워져 버리면은 네. 이걸 이제 탑재하는 게 굉장히 불편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규격 자체가 750 마이크로미터로 딱 지금 정해져 있는 네. 상태거든요. 그 안에서 이제 단을 쌓아 올리는 게 이제 한계가 생길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이제 전력 소모가 늘어나고 발열에 네. 대한 문제가 생기고 데이터 병목 증상이 생기고 이런 부작용들이 이제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HBM4부터는 그걸 타개하기 위해서 베이스 다이에서부터 TSMC의 선단 공정을 적용을 해서 베이스 다이를 만들고 그 위로 이제 D램을 이제 쌓아 올리는 그 공정을 이제 적용을 하기 위해서 TSMC와 협력을 하겠다는 걸 이제 발표를 했어요. 그래서 세미콘 타이완 9월에 이제 개최되거든요. 예. 이 세미콘 타이완에서 SK 하이닉스 사장이 이제 기조 연설을 하면서 이 부분에 대한 걸 이제 강조를 하겠다는 걸 얘기를 했거든요. 제가 왜 이 얘기를 네네. 오늘 꺼내냐면 실제로 우리가 지금 전력 인프라 관련된 종목들이 굉장히 강하게 올라가고 예. 있잖아요. 근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인프라를 까는 시간보다 오히려 반도체 칩의 성능이 이렇게 빨라지는 게 저전력으로. 훨씬 더 네. 저는 이제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지금 액칭 냉각 방식을 이제 계속하는 이유가 데이터 센터에서 전력을 많이 먹는 예. 이유가 서버나 데이터 센터에서 전력 많이 먹는 이유가 이걸 냉각시키는데 거의 한 40% 정도 이제 전력 네. 소모가 된다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액침 냉각을 이제 도입한다라고 하는 거고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HBM4에 이제 베이스 다이부터 TSMC 선단 공정을 적용하면 기존에 목표했던 것보다 20% 이상 전력 소모가 더 줄어든다라고 하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이제 가시화되기 시작하면 사실 전력 인프라 투자도 중요하지만 칩 자체가 이제 저전력의 이제 성능을 이제 갖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HBM4부터는 이제 저전력 자체를 이제 칩 자체에서 구현할 수 있는 상황이 올 수 있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과 이제 협력 관계가 대두될 수 있을 만한 기업이 바로 에이징랜드거든요. AI 가속기 쪽 매출이 벌써 이제 15% 이상을 넘어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TSMC의 가장 좀 중요한 디자인 하우스 파트너 기업으로 에이징랜드가 부각될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좀 높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고요. 네. 차트 보면서 이제 가격 전략 한번 말씀드릴게요. 주가는 뭐 이미 상장될 당시까지 주가가 빠져 있는 상태예요. 방금 네이버 카카오 보여드렸던 것과 네. 거의 유사한 이제 유사하죠. 차트 흐름이기 네. 때문에 뭐 기술적으로는 충분히 한번 접근할 수 있는 상황이고 다만 이게 올라갈 수 있는 모멘텀이 있느냐에 대한 부분이 중요한데 그게 이제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두 가지 포인트 HBM4 TSMC가 이제 SK 하이닉스와 HBM 공정에도 직접 이제 선단 공정을 적용한다라는 거. 맺는다면. 그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아까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미국 시장 이제 진출을 네. 했다는 거, RFIC 칩을 이제 수주했다는 거, 이런 것들이 제가 보기에는 상승에 대한 이제 촉매로 작용할 수 있는 가능성이 좀 높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매수가는 어제 종가 이제 46,000원 정도 보고 목표가는 일단 1차적으로는 장기 이평선이 이제 기다리고 있는 한 55,000원 정도 수준 기술적인 반등을 한번 노려보시면 될 것 같고 손절가는 4만 원 정도로 가격 전략 참고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의 영민 매니저의 일발 장전의 일발 종목은 에이직랜드입니다. 에이직랜드.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할 때 테슬라 하면은 LNF를 이렇게 해서 여기를 수해야 하는데 만약에 TSMC다 하면 에이직랜드죠. 네, 맞습니다. 이렇게 딱 메모를 하시고 팹리스 공장이 없습니다. 공장이 없고 이제 설계 시스템 반도체들의 설계를 하는 그런 회사인데 저는 왜 이 하이닉스와 TSMC의 그 HBM4에 대한 이야기를 꺼냈나? 네. 그게 왜 에이직랜드인가 했더니 이제 앞으로 TSMC가 지금은 엔비디아한테 GPU 받고 그렇죠. 하이닉스한테 HBM3 받아가지고 이제 자기가 이렇게 만드는데 아예 우리 HBM4를 만들 때부터 TSMC가 온다. 맞습니다. 네. 그러면 TSMC의 일종의 성골인 에이직랜드도 떡고물 아닌 떡고물이 떨어질 그렇죠. 건 아니냐. 이제 이런 네, 바로 메커니즘이죠. 그겁니다. 예. 네. 그래서 이 에이직랜드를 오늘 이제 일발로 찾아봤고 또 그동안에 소외됐던 것이 팹리스 쪽, 반도체 설계 쪽이기 때문에 자, 팹리스 관련한 에이직랜드를 꼽아봤고요. 이 붙이기 종목을 해야 되는데 제가 살짝 준호 매니저의 그 종목을 봤거든요. 네. 그러니까 붙이기 종목을 하실래요? 아니면은 우리 리뷰로 갈까요? 살짝 붙여볼게요. 아, 또 있어요? 그거 외에 또 있어요? 납폭과대 종목 중에서 또 있어요? ISC를 한번 해볼게요. ISC로? 어제 네. 신경망 처리 장치 예. 관련된 테스트 소켓을 이제 미국 시장을 이제 공략하기 위해서 출시를 했는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좀 뜨뜻미지근했습니다. 사실 NPU 같은 경우는 GPU보다 여러 면에서 좀 앞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연산 처리 능력도 좋고 또 그리고 이제 공간 효율성도 좋고요. 전력 효율도 훨씬 더 좋은데 그래서 NPU 전용. 그러니까 사실 ISC 같은 경우는 HBM 테스트 소켓도 공급하고 있고 네. NPU 칩 관련된 테스트 소켓도 공급하고 있는 이제 글로벌 1등의 이제 최종 테스트 러버 네. 소켓 1등 기업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좀 최근에 많이 빠졌어요. 예. 그래서 고점 대비 거의 반토막 가까이 조정이 나와줬던 이유가 아무래도 1분기 실적에 대한 부진인데요. 근데 최근에 이제 메모리 반도체보다 비메모리 반도체 쪽의 매출이 훨씬 더 크게 급증을 했는데 그 비메모리 반도체 이제 고객사가 지금 그 1분기 매출을 2분기로 좀 이연시켜 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1분기보다 이제 2분기가 기저 효과로 훨씬 더 매출 성장이 가파르게 증가될 수 있기 때문에 2분기에는 IS 실적이 더 좋게 나올 가능성이 높고 또 SKC 유리기판 쪽 관련 종목도 여전히 시장에서 핫한데 어제도요. SKC의 자회사가 이제 ISC잖아요. 예. 그래서 ISC가 또 이제 유리기판 쪽에서도 협업을 더욱더 확대해 나간다고 하는데 주가는 지금 너무 좀 그 지나치게 낙폭 과대가 나와준 상태다 보니까 예. 에이징 랜드와 함께 낙폭 과대 종목으로 한번 묶어서 한번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제가 이거 내일 시리즈로 하려고 그랬던 건데 이제 오늘 김준호 회장님 날카롭게 먼저 얘기를 해버리셨는데 ISC가 지금 지적해 주신 것처럼 1분기 실적 쇼크 나오면서 네. 주가가 빠졌고 또 하나 악재가 이게 SKC 쪽으로 피인수가 되면서 네. 주요 고객사인 삼성전자 물량이 이제 줄어들 거다라는 우려가 저는 주가 하락에 가장 결정적인 그쵸. 이제 이유였다고 예. 보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어제 뭐 입수한 정보에 따르면은 삼성 쪽에서 ISC 칩을 이제 테스트 소켓을 줄이려고 하는데 예. 요번에 만들어낸 신제품이 성능이 너무 좋아가지고 예. 줄일 수가 없다. 그대로 쓰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라는 후문이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SKC 쪽에 이제 인수가 되다 보니까 이걸 차츰차츰 이제 줄이면서 대안이 되는 이제 테스트 소켓 기업들을 이제 키워야 되는데 그러기에는 성능이 너무 좋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ISC 입장에서는 여러 우려가 이제 주가 하락을 이제 만들어냈는데 실제로 그 우려 자체가 기후에 불과하다. 점유율이 하락할 가능성이 이렇게 높지 않기 때문에 로봇 소켓 분야에 있어서는 여전히 이제 ISC가 지배적인 이제 위치를 좀 가질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저는 이제 2분기 실적 발표가 딱 되고 나면은 그때부터는 ISC 같은 이런 종목들은 분명히 강하게 상승이 좀 들어올 수 있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네. 미리부터 이제 바닥권 공략을 좀 준비하시는 분들은 뭐 ISC도 참고를 하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아마도 많이 빠진 쪽에서 네. 예, 테스트 소켓 쪽에 러버 소켓의 ISC를 이제 골라왔는데 ISC도 내일 또 해주셔도 됩니다. 네. 네. 왜냐하면은 지금 테스트도 어제 보면 리노업은 이제 네. 리노는 이제 핀 그렇죠. 방식이죠. 네. 리노 핀. 그렇게 해서 하는 테스트도 좀 어제 좀 주목받았으니까 맞아요. 이 ISC 쪽도 러버 소켓으로 하는 테스트 회사들도 실은 많이 소외가 됐기 때문에 한번 주목을 해봐라. 반도체 설계 쪽에서의 에이직 랜드 여기에 붙이는 똑같이 소외받았지만 네. 이제 속속속 좀 주목을 받게 되는 ISC 테스트 쪽에 러버 소켓입니다. 회사 두 개를 붙이기 종목까지 봤고요. 관련해서 반도체 좀 더 가볼게요. 압록강 올챙이님, 영민 매니저님. 안녕하세요. 아내 얼굴보다 영민 매니저님을 더 많이 보고 있는 네. 왕팬입니다. 압록강 올챙이, 이것도 의미가 있죠. 테크윙은 어떻게 할까요? 익절할지 보유할지. 행복한 이제 고민을 그렇죠. 좀 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테크윙, YC, DI 이쪽은 이미 좀 너무 행복하신데 네, 그렇습니다. 어떻게 해요? 이거는 이 이제 행복을? 뭐 테크윙은 고민하실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그냥 이제 계속 들고 간다. 주가가 이제 추세가 꺾이기 전에 21선이 완전히 이제 부러지기 전에는 네. 저는 계속 들고 가는 게 맞다라고 보고 네. 최근에 테크윙은 목표 주가 지금 10만 원짜리 리포트 나왔거든요. 네. 근데 이제 10만 원짜리 리포트가 나온 게 어쨌든 테크윙이 이제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HBM용 이제 테스트 장비들 네. 이제 공급이 가시화될 거기 때문에 숫자라도 이제 테크윙의 이제 성장세가 입증이 될 거다. 그리고 지금 설비 투자의 이제 규모로 봤을 때는 삼성전자 제가 계속 주가 말씀드리면서 디램은 그냥 지금 가만히 앉아서 이제 돈 벌 수 있다. 네, 네. 최대 지금 50%까지 지금 가격이 오를 수도 있다라는 전망들이 나오고 있는 게 그게 그만큼 삼성전자, 하이닉스, 마이크론 이 메모리 3사가 HBM 쪽에 집중적인 이제 설비 투자를 하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장비 기업들은 여러분들이 꼭 보셔야 되는 게 삼성전자 주가 아무리 올라가고 디램 가격 아무리 올라간다라고 해서 장비 기업이 좋은 건 아니다. 네. 실질적인 수혜 수주가 늘어나는 기업들을 잘 따져보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실질적인 수혜가 가장 가시화되는 기업이 어쨌든 테크윙이다. 뭐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익절가를 한 62,000원 정도 그 정도 딱 정해드리고 요 가격이 종가 기준으로 깨지지 않는 이상은 계속해서 이제 보유하는 전략으로 대응을 하시면 될 것 같다. 뭐 단기 목표가를 말씀드리면 한 85,000원 정도 중장기 관점으로는 10만 원 정도 목표가 보시면서 계속해서 홀딩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62,000원 기억할까요? 62,000원. 네. 왜냐면 이제 너무 섰기 때문에 이격이 나올 때도 네. 62,000원. 우리 압록강 올챙이님 그 가격대를 기억을 하시고 좀 좋으시겠습니다. 그래도 이제 62,000원이 깨지면 이제는 좀 떠나야 할 때, 네. 그렇게 전략하면 되겠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우리 준호 매니저와는 이 질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말순님입니다.
김준호 매니저님 단독으로 여쭤보겠습니다. 주식하는 사람이라면 셀트리온 그룹 모르는 사람은 없는데 주가는 왜 이럴까요? 하면서 셀트리온 제약 그 리뷰를 이제 네. 내주면서 셀트리온 관련한 맞습니다. 것들. 와, 왜 또 이쪽은 안 올까? 예? 네. 바이오시밀러 안 올까? 또 삼바 쪽은 왜 CDMO 안 올까? 다들 고민을 네. 저희가 이해하고 있거든요. 맞습니다. 네, 셀트리온 가보죠. 그래서 좀 그런 의미로 좀 가볍게 움직일 수 있는 셀트리온 제약을 지난번에 이제 먼저 말씀을 하고, 드렸던 부분이고 또 이제 시간외에서 그 최근에 매수가 대비해서 7% 정도 좀 반등 흐름이 나와줬는데 일단 셀트리온 그룹주 같은 경우는 뭐 그동안 여러 가지 막 분식 회계부터 시작해가지고 사실 수많은 뭐 크고 작은 악재들이 굉장히 많았었잖아요. 합병, 네, 합병 부분도 네. 뭐 지연됐던 부분도 있고 아직도 셀트리온 제약은 또 셀트리온 그룹주의 이제 합병도 아직 좀 확인된 부분이 아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주가를 좀 억눌렸던 부분도 있었고 또 사실 이제 코로나 때도 가장 큰 수혜 섹터 중에 하나가 또 셀트리온 그룹주였잖아요. 네. 근데 코로나에 이제 거품이 좀 꺼지면서 주가가 좀 내려왔던 부분도 있었고 또 최근에 근데 여러 부분들이 정상화되고 있는 과정이다. 그래서 뭐 서정진 회장도 지금 경영에 복귀해서 뭐 최근에 유튜브를 통해서 지금 네. 미국 내에서 열심히 좀 활동하고 있는 모습들 거의 뭐 조그만 단칸방의 좀 호텔 네. 20만 원짜리 방에서도 사진도 나왔죠. 맞습니다. 네. 그래서 열심히 지금 이제 진페트라 관련된 홍보를 하고 있는데 이 진페트라는 이미 유럽에서 검증을 받았잖아요. 네. 그래서 미국 시장에 원래 램시마, 그러니까 램시마 SC가 이제 그 선분명의 진페트라인데 결국에 이제 뭐 미국 시장 내에서도 매출이 빠르게 급증할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그 실적을 확인하고 나서 올라갈 가능성이 높고 사실 이게 트럼프 집권 시절에 사실 국내 바이오 업체 중에서는 셀트리온 그룹주가 가장 큰 네. 수혜 섹터였습니다. 아무래도 복제약 또 약가 인하 정책에 있어서 바이오 시밀러의 가장 국내 핵심 기업은 또 셀트리온 네. 그룹주다 보니까 그 당시에는 가장 큰 상승 흐름이 나와줬어요. 근데 최근에 또 이제 CDMO 또 그리고 바이오 시밀러 관련해서 뭐 삼성바이오로직스라든지 녹십자도 좀 최근에 반발 매수가 좀 유입되고 있는 모습이고 또 이제 바이넥스 같은 스모크 기업들도 네. 같이 움직이는 점을 놓고 봤을 때 결국 이제 바이넥스 같은 경우에 어떤 주가 상승도 셀트리온의 지금 위탁 생산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결국 바이오 시밀러 관련된 규제가 계속 완화가 되고 품목 허가량이 늘어나면은 뭐 바이넥스뿐만 아니라 셀트리온 그룹주의 어떤 실적도 가파르게 증가될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지금이 충분한 가격 조정과 기간 조정에 끝마쳐가는 시점에서 오히려 본격적으로 돌아나갈 수 있는 시점이고 거기다가 이제 트럼프의 어떤 정책 수혜주로도 국내 셀트리온 그룹주가 가장 큰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진페트라뿐만 아니라 뭐 기존의 어떤 바이오 시밀러인 뭐 허주마, 트룩시마 같은 기존 바이오 시밀러도 탄탄한 지금 매출 성장이 나아지고 있는 모습이고 또 그리고 연내 뭐 신약이라든지 또 그리고 또 바이오시밀러 신제품들도 출시를 앞두고 있는 시점이다 보니까 셀트리온 그룹주 이제부터는 좀 관심 있게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7월 초에도 셀트리온 제약을 말씀드렸던 거고요. 셀트리온 제약이 좀 가볍게 먼저 치고 올라가면 셀트리온도 같이 올라갈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그렇습니다. 바이오시밀러의 셀트리온 강자죠. 근데 바이오시밀러가 또 코로나 때만큼 또 열기는 아니고 지금 비만과 막 맞습니다. 약물 지속형 플랫폼으로 가니까 이제 소외가 되고 있는데 최근에 바이넥스 움직이는 거 좀 보면 맞습니다. 예, 셀트리온도 이제 한 번은 또 트럼프가 또 워낙 좋아하잖아요. 예, 맞아요. 예, 바이오 시밀러를. 그러니까 그런 메커니즘으로 우리 이말수님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 준호 매니저는 먼저 좀 더 가벼운 셀트리온 제약으로 제약, 예. 맛배기를 좀 가시다가 셀트리온을 접근하셔라.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요. 바이오를 하나 영미 매니저한테 JW 중해제약을 볼 텐데 요것도 좀 하면서 좀 더 방점을 KC테크까지 네네. 한번 여기를 네. 좀 방점을 찍어서 네, 좀 연달아서 네, 같이 네, 한번 리뷰를 해드려 보도록 할게요. JW 중해제약 수액제 만드는 네. 기업이라고 말씀드렸고, 이 종목도 역시나 또 낙폭과대 구간이었고 하반기 실적에 대한 이제 기대감으로 반등이 좀 들어온다. 지금 제약바이오업계 오늘 또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굉장히 비둘기파적인 네. 또 발언을 했잖아요. 완전 비둘기. 이게 지난주부터 완전히 이제 비둘기로 변신을 했어요. 네. 이게 뭔가 모종에서는 의도가 있다라고 보거든요. 오늘 또 하원 청문회에서도 어떤 얘기를 하는지 좀 봐야 되겠습니다만 이제 금리나 하반기 때 하겠다는 거 완전 못을 박았고 한 번이 아니라 두 번까지도 충분히 이제 좀 가능한 오케이. 예. 그런 상황이 오고 있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이제 제약 바이오 기업들이 계속해서 이제 주목을 좀 받을 수밖에 없고 JW 중해제약은 뭐 신약을 개발하는 기업은 아닙니다만 전문의약품 매출과 또 수액제 매출이 하반기 때 빠르게 개선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좀 있다. 그래서 35,000원 정도 또 넘어서면 오히려 한 4만 원 정도까지도 상승 흐름이 좀 열려 있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뭐 지금 정도 구간 이게 거래가 아주 크게 들어오는 것도 아니고 이격이 많이 벌어지고 있는 구간도 아니거든요. 차트가 지금 주봉 월봉을 보시면 우하향을 하다가 이제 겨우 상승 추세로 살짝
살짝 돌아서려고 하는 초입이기 때문에 뭐 저점 공략이 지금도 충분히 가능하다 이렇게 이제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반도체 소부장 종목 중에 어제 가장 눈에 띄었던 종목이에요. 네. 딱 그래서? 하나 꼽으라고 하면 KC텍이 이제 가장 좀 눈에 띄는 종목이 종가 기준으로 어제 오히려 최고가를 경신을 했거든요. 지금 잘 나가던 HBM 수혜주들 테크윙을 제외하고 나면 PSK 홀딩스, STI 등등등 거의 대부분이 최근에 단기적으로 한 15에서 20% 정도 조정을 좀 받았는데 오히려 KC텍은 이렇게 이제 뚫고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지금 보시면은 이제 세정 장비 쪽 특히 CMP, 연마 장비 이런 것들이 이제 충분히 HBM과 관련된 이제 수주가 늘어날 수 있다라는 이제 기대감. 예. 특히 주요 고객사인 삼성전자 쪽에 또 채택 가능성이 좀 높아지면서 주가가 올라가고 있는 거거든요. 이제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새로운 모멘텀이 이제 서서히 주가에 반영되고 있다. 오히려 이렇게 신고가를 시작하는 기업들은 네. 지금이라도 따라 붙어야 된다.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캐스텍 예. 제가 강조를 많이 해드렸던 종목이고 20% 넘게 지금 수익이 나고 있습니다만 지금부터도 더 이제 주목을 좀 해봐야 되는 상황이다.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제가 오늘 또 한미반도체도 좀 코멘트를 좀 해드리고 싶은 게 네. 최근에 이제 삼성전자가 엔비디아 퀄 테스트를 통과한다 만다 이런 논란 때문에 네. SK 하이닉스나 한미반도체 주가가 조금 흔들렸잖아요. 근데 네. 여러분들이 이걸 잘 생각하셔야 되는 게 과거에 상반기 때 SK 하이닉스가 지금 HBM 독점적으로 엔비디아 쪽에 공급하다가 네. 2월 달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엔비디아의 퀄 테스트를 통과를 했어요. 네. 그리고 나서 딱 2달 있다가 한미반도체 TC 본더를 채택한다는 걸 발표를 해서 그때부터 한미반도체가 미국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장비를 수주하기 시작했어요. 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요번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실적 발표한 걸 보면 HBM 쪽 공급을 해가지고 돈을 꽤 많이 벌 줄 알았는데 ASP가 생각보다 낮았단 말이에요. 수율이 한 40%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여전히 수익성에 있어서는 아직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좀 어렵다. 네. 결국에는 삼성전자도 엔비디아 퀄 테스트 하반기 때 분명히 통과를 할 거거든요. 통과를 하고 나면 결국 이 HBM 분야에서 돈을 벌기 위해서는 수율을 끌어올리는 게 최대 관건이 될 수밖에 없다. 근데 지금 현재 쓰고 있는 본딩 장비로 가지고는 수율이 지금 30%에 미치지 못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퀄 테스트 통과하고 나면 한 1, 2개월 안에 한미 반도체 장비를 쓸 수 있는 가능성도 굉장히 높다라고 보거든요. 네. 그런 측면에서 최근에 이제 한미 반도체 곽동신 부회장이 매출 전망치를 아예 상향 조정했잖아요. 네, 네. 올해 6,500억, 내년에 1조 2천억, 2026년이 되면 2조 원 네. 지금 목표치를 하고 있거든요. 이건 분명히 삼성전자 쪽에 수주 가능성을 어느 정도 좀 열어놓고 매출 전망치를 상향 조정한 거다. KC텍이나 한미 반도체나 이게 지금 삼성향 수혜가 예상되는 종목들이기 네. 때문에 그 부분에서 업사이드를 여러분들이 좀 보시면서 공략 포인트를 잡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K스택 이야기해주면서 한미반도체까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K스택 CMP 장비. 이제 울퉁불퉁한 웨이퍼 표면에 많이 막 쌓아야 되니까 네. 그걸 평탄화하는 그 장비인데 이제 삼성전자도 뭔가 해준다면 네. K스택 쪽으로도 많은 좀 수주가 갈 것이 아닌가. 그 얘기와 함께 결국 HBM3E에서 12단을 통과하고 그 이상으로 가려면 수율을 맞추려면 한미반도체의 그렇죠. TC 본도는 필수적이다라는 거기까지도 함께 체크 포인트로 두면은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제가 네. 보기에는 그 누구보다 지금 엔비디아 퀄테스트, 삼성전자의 엔비디아 퀄테스트를 기다리고 있는 기업이 한미반도체나 KC텍 이런 KC텍이다. 기업이다. 그래야 전체 캐파가 이제 커지는 구조가 될 거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들을 주목을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준호 매니저와는 이제 이 종목을 해야 되는데 이 종목을 참 저도 고민입니다. 두산 에너빌리티인데 네. 두산 에너빌리티 원전을 선점했던 준호 매니저인데 이게 남자의 주식이 돼버렸어요. 왜냐하면 17일 날 수주를 하면 초대박인데 이게 맞습니다. 실패도 있잖아요. 네. 좀- 두산 에너빌리티는 네. 또 하나의 카드는 있다라고 봅니다. 뉴스케일 파워의 이제 전략적 파트너십 있구나. 네. 업체고 최초의 투자자잖아요. 네. 네, 그러다 보니까 결국 이제 뉴스케일 파워가 SMR 관련해서 이제 첩삽을 뜨면은 네. 두산 에너빌리티의 기자재가 안 들어갈래야 안 들어갈 수가 없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공시 관련해서도 사실상 뉴스케일 파워가 거의 2조 규모의 기자재를 네. 공급한다라는 지난번에 뉴스가 나왔었는데 그 관련해서 저는 뭐 2조가 됐던 1조가 됐던 결국 전 뉴스케일 파워의 두산 에너빌리티의 기자재가 들어갈 수밖에 없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네. 또 이제 체코에서 또 긍정적인 얘기가 나왔어요. 체코 언론에서 네. 한국이 거부할 수 없는 제안을 제시했다. 네, 네. 그래서 그게 뭔지는 모르겠지만 뭐 가격적인 부분인 것 같아요. 그쵸. 아무래도 네, 가성비 네, 그리고 또 그거죠. 기간을 네. 생각보다 빨리 해주겠다는 얘기가 나왔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지난번에 이제 아랍에미리트 이제 바라카 원전 때도 네. 그 폭염에도 불구하고 딱 기한에 맞춰서 네. 저렴하게 했던 사례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이제 한국이 조금은 비교 우위고 또 그리고 마지막 이제 원전 세일즈로
이번 주 10일 날 또 네.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이제 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해가지고 워싱턴에 있습니다. 워싱턴 네, DC에서 네. 체코 대통령과 이제 네. 막판 조율이 나서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긍정적으로 적용할 거라는 기대감에 어제 이제 원전 섹터들이 올라가는데 또 장점이 두산 에너빌리티가 있는 게 자회사가 또 체코에 있어요. 네. 그래서 체코에서 지금 이제 공장이나 사업을 하고 있는 기업들은 약간의 거기서 유리한 점수를 제공하겠다라고 네.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 두산 에너빌리티는 이번에 한수원과 함께 팀 코리아에 소속되어 네. 있는 기업이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만약에 불발된다고 했을 때 반드시 뭐 차익 매물이 나오겠죠. 다만 이제 장기적으로 본다고 했을 때 만약에 성공한다고 했을 때는 이 체코뿐만 아니라 이제 다수의 어떤 유럽 국가들 또 그리고 또 중동 국가들의 어떤 추가 원전 수주에 대한 기대감도 높고 또 거기에다가 추가적으로 뉴스케일 파워에 대한 수주도 있는데 또 우리 또 이제 아침 방송을 시청하신 분들은 네. 두산 에너빌리티를 먼저 또 선점을 해놨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이 구간에서 모든 매수가 유입되고 있을 때 절반 이상은 수익을 좀 챙겨놓은 오히려? 상태에서 절반 정도 챙겨놓은 상태에서 흐름을 지켜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만약에 이번에 대규모 째파 수주가 난다고 하더라도 지금 기대감으로 좀 시세가 분출되고 있잖아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만약에 수주가 떨어져도 또 새로운 일도 우리가 피해갈 수가 없다라고 좀 봅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그 전에 지금 큰 시세가 분출되고 있는 상황에서 조금씩 수익을 좀 챙겨 나가다가 결정되고 마지막 피날레 나왔을 때 좀 팔았다가 오히려. 조정 나와주면은 뉴스케이 파워에 대한 어떤 호재가 또 있으니까 다시 조정이 그때. 나왔을 때 다시 또 줍줍하는 전략이 가장 그래도 안정적이고 바람직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예, 준호 매니저는 오히려 이제 마지막 이벤트 폭발이 17일이잖아요. 네. 그 전에 뭐 두산 에너빌리티는 선점을 해놨기 때문에 차익 실현을 네, 해나면서 맞습니다. 따라붙고 뭐 조정이 나오든 다시 가든 그때 다시 매수를 하고요. 맞습니다. 짧게 하나 더 물어보면 지금 일종의 이 체코 원전 수준 관련한 네. 전국 단타 대회잖아요. 뭐 맞아요. 우리 기술 한전한 막 날아가고 있는데 네. 여기 참여는 할까요? 참여는 17일이고 마지막은 선점 못했다면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오히려? 네, 아니면 네. 정말 야수의 심장이고 네. 나는 진짜 트레이닝에 너무 자신 있다 하신 분들은 또 뭐 한국 원전을 믿는다. 맞습니다. 그러면은 들어갈 법도 한데, 근데 사실상 또 이제 체코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이제 프랑스도 같은 네. 이제 EU 이제 회원국이기도 하고요. 이런 부분들을 또 무시할 수도 없는 부분이다 보니까 일단 뚜껑이 열릴 때까지 모르겠다. 네. 그 부분은. 근데 우리가 지금 가격적인 부분에서는 유리한 거는 맞은데, 그래도 혹시 또 아니었을 땐 정말 후폭풍은 네. 진짜 우리가 예상할 수 없는 부분이다 보니까 지금 우리가 자신이 없으면은 안 들어가고 또 사실 원전만 올라가는 게 아니라 지금 뭐 반도체 섹터도 그렇고 네. 바이오도 그렇고 좋은 지금 게 있다. 네, 좋은 종목들 너무 많으니까 굳이 네. 원전 이 단타전에 굳이 뭐 참여할 필요는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이제 이어서 준호 매니저의 일발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일발 종목은 그래서 그 무엇을- 대안이 될 수 있는 그 대안이 네, 대안이 될 될 수 있는 기업을 들고 왔는데요. 네. 바로 가온전선이라는 기업을 들고 와봤습니다. 제가 삼성, 예. 맞습니다. 전력 인프라와 또 전선 쪽에 제가 뭐 일진전기도, LS 일렉트릭 최근에 다 소개를 해드려서 이미 지금 수익 중인데 그래서 네. 가온전선을 골라봤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이제 3대 전선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등이 LS전선, 2등이 대한전선, 3등이 가온전선인데 가온, 네. 근데 사실 또 가온전선이 2004년도에 LS 전선 그룹주에 또 피인수가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국내 대표하는 이제 전선 기업이고 최근에 구리 가격이 다시 또 들썩거리고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사실상 지금 AI의 막대한 전력 수요 때문에 사실 구리가 그 전기선의 거의 대부분 주 재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올해 제가 자료를 하나 준비했는데요. 톤당 거의 300달러까지, 네. 800달러까지 치솟았다가 최근에 지금 이제 금리 인하에 대한 어떤 전망이 좀 불투명해지면서 다시 한번 9,400달러까지 떨어졌어요. 그래서 최근에 다시 한번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또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고금리가 너무 오래 지속되면 안 된다는 발언까지 나와주면서 최근에 다시 급반등이 나와줬고 지금 현재 9,800달러 부근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래서 구리 가격이 다시 상승하면요. 국내 또 전선 기업들이 같이 또 상승 흐름이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고 또 구리 가격 상승과 AI 전력 인프라 또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된다고 하더라도 AI와 바이오 쪽에 또 집중 투자를 하고 또 보조금 혜택을 준다라고 했기 때문에 AI 전력 인프라가 가장 우선시될 가능성이 높고 그랬을 때는 전선과 전력 인프라가 가장 최우선이다라는 관점에서 국내 3위 전선 기업인 가온전선을 들고 왔는데 네. 이 기업이 업력이 굉장히 오래됐더라고요. 1947년도에 또 이제 창업을 해서 그때는 국제전선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 실제로 일제강점기나 한국정쟁으로 황폐해진 어떤 이제 우리나라 땅에 어떤 전력망과 통신망을 새롭게 구축한 기업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2004년도에 이제 가온전선으로 사명을 변경하고 이제 LS 그룹에 이제 편입이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일단 매출 구성을 본다고 했을 때 전력 케이블과 통신 케이블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특히 네. 이제 전력 케이블 같은 경우는 실적으로
한국전력이 거의 대부분 주 고객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한국전력이 이제 올해부터 이 배전 부분의 설비 투자를 확대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전력 케이블의 수요가 더욱더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보고 있고 통신 케이블 같은 경우는 국내 매출이 한 60% 그리고 북미 매출이 한 30% 이상이 되는데 그래서 결국에 북미 지역에서도 지금 전력 인프라 구축 사업이 더욱더 확대되고 있는 만큼 가원전선의 올해 하반기 어떤 매출 성장.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국전력의 이제 배전 사업 설비 투자가 확대되고 또 미국의 이제 전력 미국향. 인프라 네. 관련해서 매출이 급부상한다고 했을 때 가원전선은 다시 한번 추가적인 상승 여력이 남아 있다라는 관점에서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요. 뿐만 아니라 재생에너지 확대로 중저압 전력 케이블 수요도 계속해서 긍정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모습이다 보니까 다시 한번 구리 가격의 어떤 반등과 함께 가원전선도 추가적인 상승 나올 수 있다라는 관점에서 오늘 탑픽으로 들고 와봤습니다. 네, 재료적인 것들 많이 봤고요. 가격 전략도 한번 볼까요? 네, 가격 전략은 이제 시간에서 2% 정도 올랐더라고요. 네. 그래서 매수가는 5만 원으로 잡고 대응해 보도록 하겠고 목표가는 직전 고점 부근 때인 6만 5천 원을 1차 목표가로 그리고 손절 라인 때는 4만 2,500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가온전선. 전선은 구리가와 그냥 똑같이 갑니다. 이거는 네. 빼고 말고도 없어요. 그냥 맞습니다. 반영하기 때문에 구리 가격 지금 반등 나왔다. 가온전선도 간다. 네. 요것만 꼭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영민 매니저의 일발 종목은 팹리스의 TSMC의 뭐 완전 선골 적자입니다. 에이직랜드. 네. 준호 매니저의 일발 종목은 가온전선. 가온전선. 이렇게 오늘 개장 공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